에서는 저도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가 열리는 등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문에 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김한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있을 때 재판 관여 행위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008년 당시 촛불 집회 사건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으로 많은 분들 집회 참여자들을 신속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건 11개 중에 8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했습니다. 그 집중 배당된 곳이 우리 조한창 후보자가 있는 재판부, 그러니까 단독 판사였으니까 혼자 담당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형사 단독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하게 유죄 선고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판사는 단독 판사는 집시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이 일반 판사들에게 통상적으로 사건 처리하라고 메일을 발송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메일 발송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메일 발송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해달라. 미제 사건 남기지 말고 후임자한테 물려주지 않는 게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법관에 취임을 합니다. 대법관 취임하고 나서 뒤늦게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하고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라고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리회부까지 됐었는데요. 당시에 마치 사법파동 수준의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중앙지법, 남부지법, 단독판사, 북부지법 단독판사, 전국의 판사회의, 광주지법, 서울고법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조한창 후보자가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집시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중에는 무려 7년이나 걸려서 최종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사건의 대리인이 여기 앉아 계신 박주민 의원과 저희 당의 김남국 의원님이 대리인을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는 왜 이렇게 혼자만 관련된 사건을 다 배당을 받았습니까? 우리 신영철 법원장이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배당을 한 겁니까? 부탁하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사건 중에 상당수가 본인에게 배당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추측으로는 그때 부장판사가 단독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사건 자체 13단독이 외국인 전담 제가 맡고 있는 게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신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부탁을 받은 게 없었고 없습니다. 아무런 압박도 받지 않았습니까? 배당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해달라는 게 나중에 재판 개입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진상조사단의 결정이 있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재판 솔직히 개입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까? 메일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재판 개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메일을 받고 그냥 일상적인 메일로 생각을 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6월 달에 관련 사건들이 처음 접수됐는데 8월, 9월
이렇게 다 최종심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게 일상적입니까? 그 사건 자체는 증거 조사도 충분히 했고 저의 재판이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다른 그래서 단독 판사들은 이 재판부 몰아주기라고 문제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 네, 이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신념이 없어서 심도 있는 판결을 하게 됐고 후보자만 신념에 따라서 원칙을 지킨 겁니까 그러면? 신속하다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개 사건마다 심리는 저는 충실히 다 하고 그에 따라서는 증거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당시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 같은 경우에도 부분 위헌 결정이 나고 했는데 후보자는 이런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존재하는 아니 헌법재판관이 되실 분이잖아요. 헌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실제로 나중에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다라는 결정이 났다라는 건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법률이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는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그 해당 조문에 대해서 야간 집회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헌 제청이 이루어졌 것도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헌 제청 이후에 사건이 제가 처리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시법 관련 조항만 해당되는 사건,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통 방해라든지 다른 그 형사법이 경합되어 있는 사건이어서 그것을 단순히 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집시법만 있는 사건이라는 걸 전제로 정지한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도 위헌 결정 난 거 아십니까? 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적용하는 법률들이 집시법이든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든 다 나중에 위헌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본인한테 11건 중 8건이 배당이 됐고 동료 법관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법원이 진상조사단으로 다른 수많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직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2015년 사법농단 때도 법원행정처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거부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제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부당한 지시를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집시법과 관련된 거나 일반 교통방해 그 부분도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이 좀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과연 위헌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위헌 제청 이후에 그 사건이 처리된 거는 위헌이 제청되기 이전에 이미 아까 시기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처리가 됐고 박재영 판사님이 위헌 제청한 이후에 또 충분한 증거 조사를 거치면서 사실은 신속히 결정을 낸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천천히 결과를 보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다. 변론이 종결되는 증거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태도를 보니까 전혀 저는 사과한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법원을 흔든 그 20년 동안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에 둘 다 연루된 유일한 분입니다. 후보자가. 이상입니다. 혹시 더 말씀할 게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검찰과 사법부는 자기들의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게 하나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현실과 미래로 가고 사법부와 검찰은 과거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위헌 판결이 났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했다고 하는 말씀은 믿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지 옳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거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고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지금 제도적으로 묻지는 않지만은 담당 재판부에서는 그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우리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